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고입 관련 내용 중에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입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요. 과학고들도 이제 설명회나 전형 요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입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회에 걸쳐 주요 과학고들의 전형 요강, 간단한 해설과 함께 올해 과학고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1, 2학년 학생이지만 앞으로 과학고 입시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과학고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 합격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서울 지역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서울에는 두 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세종과학고등학교와 한성과학고등학교고요.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서울 지역 학생은 세종이든 한성이든 어디든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학교는 모집 인원을 제외한 전형 요강도 거의 유사하고요. 심지어는 2단계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질문도 공통으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세종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되, 필요한 부분은 한성과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세종과학고등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이고요.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고 보통 5월 초중순에 발표가 되고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제출 서류 양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셔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도 그렇고 한성도 그렇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전형 요강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표현상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 한번 짚어 드릴 거고요. 전형 요강 처음 보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지 되는지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과고 전형 요강 먼저 모집 인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반 전형 128명, 사회통합 전형 32명. 전형 방식이 다른 건 아닌데 모집 인원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들에 대한 선발은 지원 자격 등에 따라서 우선 선발이 있고 그렇긴 한데요. 아직 확정된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학고가 그렇지만 지원 자격은 사실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학과학 분야의 높은 열정과 성장 가능성,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장의 추천이라는 게 특별한 추천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는 걸로 대체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학과학 분야에 소질과 적성 있는 학생을 추천하되 학교당 추천 인원 제한은 없음. 예전에는 일부 지역 과학고들이 이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져서 강남이나 목동 같은 사교육 특구 학생들 같은 경우엔 학교당 지원자 수가 수십 명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하진 않고요. 적을 때는 한두 명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많아봤자 대여섯 명 정도, 그 정도 인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전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형 요강 보실 때 가장 눈여겨 보셔야 하는데요. 지난해와 동일하게 1단계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 2단계 소집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통과자 모집 인원의 1.5배수 내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류평가는 아시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대상이 되고요. 출석 면담이라는 것은 일종의 면접입니다. 그런데 2단계 소집 면접과 다른 것은 학생들 개인에 따라서 개별 질문, 소집 면접처럼 공통 질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 개인 서류나 상황에 맞는 개별 질문으로 면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석이라는 건 과학고등학교로 직접 가서 면담을 치른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 중학교로 찾아와서 방문해서 면담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굳이 이렇게 출석 면담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이 소집 면접과 형식적으로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 가서 면접을 치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단계에서 이제 선발된 학생들 규모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1.5배수 내외라고 돼 있죠.
과학고 입시 준비나 또는 입시를 이해하실 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를 제가 경쟁률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세종과학고등학교 역대 경쟁률 자료입니다. 지난해 2019학년도 보시면 일반 전형 기준 128명 모집에 575명이 지원해서 4.49대 1. 보면 경쟁률이 좀 상당히 올랐죠. 지난해 일반 전형 기준으로 보면 무려 그 전해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31.5%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지금 영재학교 경쟁률을 두고 봤을 때, 또 여러가지 고입 환경을 두고 봤을 때 과거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세종과고는 지난해 특히 과학고 중에서도 좀 많이 오른 편이었는데요. 자, 여기 일반 전형 보시면 128명이 모집 정원인데, 아까 전형 요강에서 1단계에서 1.5배수 내외를 뽑는다고 했죠. 128명의 1.5배수면 192명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92명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내외라고 돼 있기 때문에 192명보다 적을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약간은 더 많게 뽑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거는 뭐 매년 달라질 수 있고, 학교에서 1단계 통과 인원을 공식적으로 뭐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여유있게 한 200명이라고 잡아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75명 중에 300명, 375명 이상의 학생들은 1단계에서 탈락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최종 면접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2단계 경쟁률은 1.5대 1 안팎이 되겠죠. 그래서 1단계가 2단계보다 통과하기 훨씬 더 어렵다. 보통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과학고 입시를 생각하실 때 2단계 소집 면접이 이제 수학과학 관련된 교과 질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학원들도 일반적으로는 뭐 수학과학 학원들, 교과 중심의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수학과학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 준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실질적으로는 1단계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떨어지고 1단계 통과가 관건이다. 경쟁률이 오를수록 더 그렇겠죠. 네, 한성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과고 경쟁률 한번 볼까요? 지난해 5.1대 1, 세종보다 조금 높았죠. 일반 전형 기준으로요. 한성과고는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112명이니까 1.5배수면 168명입니다. 571명 중에 170명 내외 인원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은 1단계에서 탈락했다. 그럼 1단계 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형 요강에서도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전형 요강 보시면 1단계 서류평가 및 출석 면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 자소서, 교사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한다. 자소서 추천서 작성 시 배제사항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출석 면담에 대한 내용이 요 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석 면담, 입학담당관이 지원자와의 면담을 통해 제출 서류의 진정성 검증 확인, 추가 정보 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자는 면담 일시에 본교로 출석함, 면담 일시는 소속 중학교별 공문 발송으로 알려준다. 자, 필요시 담임교사 혹은 추천서를 작성한 교사와 유선으로 연락하여 제출 서류의 내용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직접 선생님께 전화가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서류 내용 중에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과연 중학교 수준에서 가능한 활동이었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 과학, 수학 분야의 탐구 능력, 잠재력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 인원의 1.5배수 내외를 소집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다. 자, 이 부분 지난해 전형 요강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학고 서울지역 과학고 면담도 지난해에 준해서 준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면담에서 주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1단계 면담 질문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잠깐만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뭐 주로 서류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자소서에서 무중력 실험 해봤다고 했더니 구체적인 실험 방법에 대해 말해봐라. 사용한 기구 및 실험 결과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마굽타 정리, 수학과학 용어들 자소에 썼던 것들 설명해보라는 이런 것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이고요. 그리고 학생부에서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독서 기록이 1학년 때는 없고 2학년 때 하나만 있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뭐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인데
왜 이런 거냐 이런 걸 묻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자소서 과학탐구 내용이 흥미로운데 실험 과정과 원리 마찬가지죠. 또 이런 동아리, 어떤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거기서 읽은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과고도 보시면 질문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년 질문 내용을 보면 한성은 그냥 일반 수학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좀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서류하고 상관없는, 예를 들어 사각형의 종류와 상호 포함 관계에 대해 말해보시오. 이제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 또 막상 학생들이 면접 긴장하면 잘 답변 못하는 질문 유형이고요. 평형사변형의 특징 5가지 말해봐라. 마찬가지로 뭐 자소서 관련된 질문들도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고 이 면담 면접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형 요강상 면담에 관련된 안내사항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면담 형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종하고 한성은 2단계는 공통 질문을 같이 출제하지만 1단계 면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은 조금 면담 시간이 한성보다 좀 짧았습니다. 보통 뭐 20분 내외, 길면 한 25분. 한성은 뭐 한 30분, 35분 이렇게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보통은 선생님 2분 하고 학생 혼자서 이렇게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2분이 보통 이제 수학, 과학 선생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때로는 뭐 수학 선생님만 2분이 계시거나 또 과학 선생님만 2분이 계시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접방에서는 뭐 과학에 관련된 질문 또는 수학에 관련된 질문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면담 또 일반 면접 같은 경우에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뭐 내용만 확인된다고 해서 변별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자기 컨텐츠가 있느냐, 또 수학, 과학에 대한 자기 활동이나 생각, 경험들을 얼마나 잘 이야기할 수 있느냐. 2단계의 면접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면담을 통해서 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2단계 소집 면접에 대한 안내고 밑에 나와 있는데요. 본교로 소집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과학, 수학의 기본 개념, 창의성, 인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을 실시한다. 자, 이 부분이 작년하고 약간 표현상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이 수학과학의 기본 개념이 없었고요. 대신 수학과학에 대한 창의적 문제 발견 및 해결 능력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기본 개념이 좀 강조된 점. 이게 학교 측에서 어떤 의도를 하고 이제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접 문제 출제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도 지난해에는 없던 표현이고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 문제 발견 및 해결 능력을 이렇게 기본 개념과 창의성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지난해에도 있던 표현이지만 잠재력은 지난해에 없던 표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잠재력이라는 거 도대체 뭐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잠재력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학생이 갖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뭐 발전 가능성까지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면접 질문에 나온 내용에 대한 현재의 답변은 정확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그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이 굉장히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모습 또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자신만의 답변을 끌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 또는 아주 창의적인 발상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이 잠재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집 면접 결과를 토대로 1단계에서 했던 서류 평가 및 출석 면담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면담 서류 평가가 2단계 소집 면접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최종 합격자 선발에는 다시 한번 평가될 수 있다. 이것도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 전형 단계별 내신 성적 반영 과목 및 학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지역 세종 한성과고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3개 학기를 1단계에서 평가하고요. 2단계 평가에서는 이제 3학년 2학기 성적도 같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특정 학기에 성적이 없는 경우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정으로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다 그러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성적을 대체 적용한다는 소리죠.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학기 중에서 최근의 성적을 적용한다. 3학년 1학기 뭐 이런 성적들이 중요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수학과학 성적이 이제 성취도로만 ABCD 성취도로만 평가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상으로는 다른 과목들,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 성적도 일단 노출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뭐 어느 정도로 참고하고 평가하느냐는 뭐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는 없지만, 일단 뭐 수학, 과학에서 전부 A 성취도를 받았다면 나머지 과목들의 내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수학, 과학에 B가 있는 학생들도 뭐 최종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내신보다는 자기소개서나 면담, 면접 준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시면 뭐 전형 일정 나와 있고요. 8월 5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제출 서류는 8월 21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출석 면담은 뭐 학생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 소집 면접 11월 중순, 최종 합격자 발표가 12월 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집 면접은 11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서울 지역은. 그리고 이제 특례 대상자들은 조금 일정이 다를 수가 있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출 서류, 중요한 건 요 밑에 세 개죠. 학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한부. 학생부에서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제 별도의 영상에서 확인해 보일 수가 있는데, 수상기록 빠지고요. 이거는 과학고마다 다른데 서울 지역은 수상기록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점수 중에서 원점수 표준편차 제외되고 성취도만 노출이 된다. 그 다음에 영재기록상, 뭐 영재교육원 다녔다 이런 것도 빠지고요. 3학년 행특,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이제 요 출력 시기에 포함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아예 전체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양식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예년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깐 자소서 양식, 지난해 양식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한성하고 이제 세종이 자소서가 조금 약간 다른데요. 최근 3년간 자소서 항목을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한성과고는 2017년, 18년, 19년 자소서 항목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학 탐구활동, 자기도학습 경험, 수학 탐구활동, 자기도학습 경험, 그리고 3번 인성영역, 이렇게 3개 항목으로 3천자 이내 변화가 없었고요. 반면에 이제 세종과고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여기 붉은색 이제 표시들이 그 전해에 비해서 변화된 내용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조금씩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전에 없던 진로 탐색 활동, 진로 계획에 대해서 적으라는 항목이 400자 이내로 새롭게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독서 경험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독서 경험은 뭐 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적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읽은 책 3권 핵심 단어들하고 같이 적는 거기 때문에 뭐 기록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지만 아까 보셨던 면담 질문 같은 데에서는 연계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올해 자소서 양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6월 말이나 보통 7월 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올해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보통은 수학, 과학 관련된 활동이나 뭐 공부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 추천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추천서 부탁할 선생님 지금부터 미리 좀 알아봐 두시고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 제출 서류 그 밑으로는 이제 뭐 특별한 내용 없고요. 요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형 유의사항인데요. 요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몇 년째 요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의예, 치예, 한의예 계열로 진학할 학생은 지원하지 마라. 만약에 과거 졸업하면서 뭐 의대 같은 데 가려고 하면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 회수한다. 그 다음에 추천서, 교사 추천서 작성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 한성, 과고, 서울 지역 과학고들의 2020학년도 전형 요강을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단계 소집 면접 지난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하고 세종과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소집 면접 질문을 공통으로 출제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이전의 기출 문제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과학고 소집면접 기출문제 공개된 내용인데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세종 홈페이지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고요. 한성과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수학, 과학 또는 인성 관련된 항목이 대문항 기준으로 4개, 그 다음에 그에 딸린 각 소문항이 뭐 3개에서 4개 해서 총 15개 정도의 질문들이 제시가 됩니다. 지필고사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 뭐 지필고사는 아니고요. 구술 형태입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면접관들 앞에서 말로 설명을 하는,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면접 형태입니다. 지난해 면접 질문 보면 첫 번째 창의융합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제가 식물 구조와 광합성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식물 이파리 모양하고 그 안에 세포 조직 모양을 보여주고요. 요거는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질문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위에 그림에서 그려진 조직 중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그리고 그 이유 설명하라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질문이 좀 특이한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물 P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자, n번 잎은 1번 잎과 같은 방향에서 난다. 이때 n의 최소값을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추가로 날 때마다 255도로 이렇게 꺾여서 난다. 이렇게 돌면서 이파리가 난다는 거죠. 뭐 약간 수학적인 또 스킬이 필요한 그런 융합형 질문입니다. 그런 식의 질문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2번 문제에서 소문항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사진 보여주고 연주자들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소리가 조화되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된다. 자, 이런 걸 토대로 약간 인성 관련된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 밑에 보시면 자, 지원자가 현재 속한 모임을 떠올려 보고 가의 A, 다의 B와 같이 그 모임 구성원들이 어떤 점에서 다양한지 한 가지를 말하고 그것의 조화를 위해 지원자가 노력한 사례를 말하시오. 본인의 인성적인 활동이나 또는 생각에 대해서 묻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가 A와 다 B는 위에서 말한 제시문, 특히 다 B가 이 오케스트라 관련된 활동 내용입니다. 단순히 뭐 수학 과학적인 지식만 묻는 그런 면접 질문은 아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내용 창의융합 3번 보시면 이것도 보면은 자동차가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어떻게 바뀌고 그 바뀌는 신호등에 따라서 자동차의 이동 시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좀 수학적인 개념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밑에 쭉 보시면 4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동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냐, 또 몇 군데 놀이기구를 이용하면 시간이 어떻게 걸리고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또 여기도 인성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의 학급에서 위 놀이공원으로 체험활동을 가기로 했고 공원 내에서는 모등별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학급에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학급 구성원들이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의 관계 또한 좋지 않다. 이 상황에서 지원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모든 편성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 그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말해 보시오. 이런 문제들이 두세 개씩 꼭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서울지역 과학고들의 이 소집면접 기출문제를 쭉 변화를 살펴봤는데 지난해 기출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실생활과 연계된 수학과학적 원리들을 묻는 그런 출제 성향이 좀 예년보다 강해졌다. 그 부분을 좀 오래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학과학 역량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영재학교 같은 입시 준비하면서 고난도 문제풀이 연습들 학원에서들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히 선행이나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고 해서 유리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일단은 중학교 과정 내에서의 기본 개념들 잘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그런 지식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떤 원리로 어떤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지, 학교 생활 전반과 관련해서 인성 영역이나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자기만의 고민이나 해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갖춰야 된다. KMO나 과학올림피아드 성적 좋은 학생들이 반드시 유리한 전형은 아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서울지역
지역 과학고들 전형 분석 요것으로 마치고요. 과학고 입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 과학고들이나 또 과학고 자기소개서, 면담, 면접 준비에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